강준호가 채화영의 친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잠깐요. 저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 한영자의 아들로 그 집 장남으로 살아온 강준호가 이 집안을 30년 동안 지옥으로 만든 채화영의 핏줄이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몰랐던 게 아니라 준호 본인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채화영의 오피스텔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오늘 회차 진짜 숨 쉬는 것도 잊어버릴 뻔했거든요. 장면 하나하나가 폭탄이고 대사 하나하나가 칼이었어요. 오늘 다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오늘 첫 장면부터 심상치 않았죠. 현관문 앞에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그냥 굳어버린 강남봉과 강준호. 두 사람 다 뭔가 들킨 것처럼, 아니 실제로 들킨 것처럼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한영자가 등장해요. 이분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울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어요. 눈물이 나올 법한 상황인데 대신 거기에 살벌하고 차가운 분노가 가득 차 있었어요.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종류의 분노 있잖아요. 터지기 직전에 아주 조용해지는 그것. 한영자가 딱 그 상태였거든요. 이분이 강준호한테 쐐기를 박았어요. 피해자인 척하지 말라고요. 채화영이 준호를 이용한 게 아니라 준호 본인도 채화영을 이용해서 장미를 다시 끌고 오려 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공범이고 둘 다 자기 욕심을 위해 채화영이라는 악마의 손을 잡은 거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강준호 캐릭터예요. 이 사람, 채화영이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장미에 대한 그 비정상적인 집착 그 감정 하나 때문에 스스로 악마와 손을 잡은 거거든요.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모르고 속은 게 아니라 알면서 선택한 거니까요. 그리고 강남봉한테는 더 직격탄이 날아와요. 오복길 씨 사고의 진실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채화영 편을 들었잖아요. 한영자가 이분한테 한 말의 뉘앙스가 정말 처절했어요. 사랑이 결국 살인범의 방패가 됐다고. 당신 사랑이 그 꼴이 됐다고. 강남봉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이었을 텐데 그 사랑이 결국 어디에 쓰였는지를 직접 들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꾸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여기서 강남봉이라는 캐릭터가 제일 비극적이라고 생각해요. 채화영처럼 계산적으로 움직인 것도 아니고 준호처럼 집착으로 선택한 것도 아닌데 사랑 하나에 눈이 멀어서 가장 큰 가담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아기가 없다는 게 오히려 더 슬픈 케이스예요. 두 번째 장면, 저 솔직히 이 장면이 오늘 회차에서 제일 섬뜩했어요. 백호가 어렵게 확보한 USB가 드디어 열려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게 채화영의 육성 녹음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지거든요. 채화영이 설인에 대해서 하는 말의 뉘앙스가 이래요. 설인이는 자기한테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데려오지 않았으면 오장미처럼 지질하게 살았을 거라고. 오복길 씨에 대해서도 끝까지 몰랐으면 안 죽었을 텐데 라는 식으로 말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말이에요. 자기가 아이를 훔쳐온 걸 혜택을 베푼 것처럼 말하고 있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몰랐으면 됐는데 왜 알았냐는 식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이 인물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가 이 짧은 녹음 하나에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제일 가슴이 아팠던 건 마설인이에요. 이 사람, 채화영이 자기를 진짜 딸처럼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잖아요. 아니, 믿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 녹음을 듣고 나서 무너지는 표정이. 사랑받는 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도구였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마설인이 스스로 내뱉는 그 말 내가 딸이 아니라 도장이었구나. 이 한 문장이 이 인물의 30년을 다 담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품어준 줄 알았던 사람이 실은 자기를 수단으로만 봤다는 것. 그게 배신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배신이에요. 왜냐면 마설이는 그 사랑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라고 믿었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설인이 이 진실을 마주한 다음에 채화영에게 어떤 감정을 가질 것 같으세요? 증오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어딘가에 남은 그 감정 때문에 더 복잡한 무언가일까요? 댓글로 한번 얘기해줘요.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이 드라마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장면이에요. 백호가 한영자에게 전해요. 장미 씨한테 들은 얘기라면서 준호 형이 채화영의 친아들이래요. 이 말을 듣는 한영자의 반응을 저는 한참 동안 멈춰서 봤어요. 이분이 무너지는 방식이 그냥 울거나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뭔가 딱 멈추는 느낌. 평생의 어떤 것들이 한꺼번에 다 재편되는 그 순간의 멍함 같은 게 있거든요.
평생 키운 아들이 자신을 짓밟은 원수의 핏줄이었다는 것만 해도 충격인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준호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친엄마인 채화영의 오피스텔로 직접 걸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혈연을 알고 나서도 채화영의 편에 줄을 섰다는 건데 이게 한영자 입장에서는 그냥 배신이 아니에요. 핏줄과 세월 둘 다에 대한 배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강준호라는 인물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채화영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나서 어떤 심리였을까요? 자기를 낳은 사람이 사실 그 사람이었다는 것.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짓들을 눈앞에서 다 봐온 사람이잖아요. 그 혈연을 거부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거꾸로 그 혈연 때문에 더 뒤틀린 집착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채화영이 장미를 이용한 것처럼 준호도 채화영을 이용했고 채화영도 준호의 그 집착을 알고 이용했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 속에서 핏줄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이 구조, 이 드라마가 계속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 아닐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 드라마 진짜 매주 볼 때마다 새로운 폭탄이 터지잖아요. 놓치면 진짜 억울해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이어서 봐요. 법정 장면이에요. 채화영이 끝까지 오복길 씨 사고를 강남봉 탓으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이 여자 정말 끝까지 가요. 증거가 나와도 진실이 드러나도 자기가 설계한 이야기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질 않아요. 그게 이 캐릭터의 가장 무서운 면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 이강혁이 증인석에 서요. 이강혁이 스스로 공범이라고 밝히는 장면인데요. 그냥 자백이 아니에요. 채화영이 지시했다는 것, 강남봉을 방패로 세운 것도, 사고 현장에서 스패너를 숨긴 것도 모두 채화영의 작품이라고 직접 폭로하는 거거든요. 자수면서 동시에 채화영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이강혁이 살아남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진짜 죄책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 발언이 이 모든 것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마서린이 보관하고 있던 스패너예요. 마서린이 그걸 갖고 있었다는 게 이미 복선이었던 거잖아요. 그 증거가 법정에서 공개되면서 채화영은 더 이상 도망갈 공간이 없어져요. 이 장면에서 채화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인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움직였는데 결국 무너진 건 계산 밖에 있던 사람들 때문이에요. 마서린처럼 그냥 사랑받는 딸인 줄만 알았던 사람. 이강혁처럼 끝까지 충성할 줄 알았던 사람. 채화영은 사람을 도구로만 봤으니까 그 도구가 언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계산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은 이강혁의 자폭 어떻게 보셨어요? 진심 어린 참회였을까요? 아니면 자기 살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을까요? 오늘 회차에서 제가 유일하게 숨을 좀 쉴 수 있었던 장면이에요. 그나마 울컥하면서도 따뜻했던 장면. 쓰러져 있던 정숙희가 눈을 떠요. 그리고 서린을 마주해요. 정숙희가 서린의 손을 잡으면서 한 말의 뉘앙스가요. 내 토끼야. 엄마가 못 잡아서 미안해 이거예요. 진짜 이 두 마디가 이 두 사람의 오랜 시간을 다 담고 있는 거잖아요. 잡지 못했던 시간들, 함께 있지 못했던 세월, 그 모든 것에 대한 미안함이요. 그리고 마 회장이에요. 이 인물이 오만하기로 유명한 재벌 회장 캐릭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분이 고개를 숙이거든요. 핏줄을 몰라봤다는 것, 그것 때문에 큰 죄를 지었다는 거요. 재벌 캐릭터가 진심으로 참회하는 장면이 드라마에서 얼마나 드문지 생각해보면 이 장면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장면들이 오늘 회차의 숨고르기예요. 그 전까지 너무 많은 폭탄이 터졌으니까 드라마가 잠깐 관객들한테 숨 쉴 틈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숨고르기 자체가 또 감정적으로 터지는 장면이라서 진짜 오늘 회차는 한순간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채화영이 구치소로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이 여자 마지막 순간까지도 장미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요. 너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자기가 왜 이 꼴이 됐는지를 끝까지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채화영이라는 캐릭터의 핵심이에요. 자기 인생의 선택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항상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는 사람. 그 저주에 대한 장미의 대답이 이 회차를 닫는 말이에요. 아니, 당신이 없애려던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야. 차갑고 명확해요. 감정적이지도 않아요. 무너뜨리려 했는데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없애려 했는데 살아남았다는 것. 그게 채화영에 대한 가장 무거운 복수이고 가장 완전한 답이에요. 30년이에요, 30년.
그 긴 시간 동안 묻혀있던 진실들이 오늘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강남봉은 이제 법적 책임을 지게 됐고 강준호는 채화영이 친엄마라는 사실과 마주해야 해요. 그리고 채화영은 자기가 설계한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를 향해 되돌아오는 걸 두 눈으로 봐야 하는 거고요. 이 처절한 복수극, 오늘 회차가 정말 많은 것들을 터뜨렸는데요. 그래도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맞을 수도 있고 완전히 틀릴 수도 있어요. 드라마 작가님이 보신다면 부디 웃어 넘겨주세요. 이번 회차에서 준호가 채화영의 친아들이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근데 준호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채화영의 오피스텔로 갔다는 게 복선이에요. 다음 회차에서 준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 드라마의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제 예측은요, 준호가 채화영의 죄를 일부 덮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거를 숨기거나 어떤 식으로든 채화영의 형량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혈연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이상하게 만드는지 이 드라마가 계속 보여줬잖아요. 준호가 채화영을 증오하면서도 그 혈연 때문에 완전히 끊어낼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게 다음 회차의 갈등축이 될 거라고 봐요. 근거는요, 준호가 채화영의 비열함을 알면서도 손을 잡았다는 것, 그 집착의 방향이 한 번도 이성적인 판단을 이긴 적이 없다는 인물 패턴이에요. 장미에 대한 집착도 결국 채화영과 연결되어 있었을 테니까 이 실타래가 다음 화에서 어떻게 풀릴지가 진짜 핵심이에요. 이쪽이 좀 더 통쾌한 방향이에요. 마서린이 오늘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내가 딸이 아니라 도장이었구나. 이 자각이 마서린을 어떻게 바꿀지가 흥미롭거든요. 제 예측은요, 마서린이 채화영에 대한 마지막 결정타를 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채화영이 그나마 숨겨둔 마지막 패,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어떤 증거나 진실이 있다면 그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채화영 곁에 있었던 마서린이거든요. 근거는요, 마서린이 스패너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인물이 채화영 주변의 정보를 오랫동안 쥐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쩌면 의식적으로,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더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다음 화에서 터질 수 있다고 봐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저도 너무 궁금해요. 오늘 회차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숨 참고 봤어요. 한영자의 폭발, 채화영 육성이 담긴 USB, 준호가 채화영의 친아들이라는 충격, 이강혁의 자폭과 스패너, 정수키와 설인의 재회까지 이게 다 한 회에 터진 거잖아요. 드라마 한 편에 이렇게 많은 걸 담을 수가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할 지경이에요. 근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다음 화에서 강준호는 채화영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한영자 곁으로 돌아올까요? 그리고 마서리는 채화영을 향한 마지막 칼을 직접 꽂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끝내 그 감정을 넘지 못할까요? 30년간 묻혀있던 이름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그 마지막 자리까지 함께 가봐요.